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줄기세포 연구 어디까지 왔나, 뭐 연구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뭐 줄기세포 연구를 30년 정도 지금 추적을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보시면 2018년 10월 26일 날 이미 이게 이제 벌레거든요. 벌레 오음이라고 이 그 벌레들의 수명을 지금 2배로 늘리는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장수 또는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런 연구가 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장수시키느냐 하면 새로운 약을 컨비네이션을 잘 하는 거예요. 2가지 내지 3가지 약을 같이 엮어서 그 벌레에게 줬더니 수명이 2배로 늘어나더라. 뭐 결국은 우리가 젊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늙어지는 거죠. 이 늙어질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닥터 그루버라는 사람 팀, 이런 팀에서 지금 라이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라 그래요. 그런 곳에서 많은 이런 연구, 뭐 한 군데에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그 수명 연장, 노화 역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연구를 할 때 쥐라든가 그죠, 뭐 프루트플라이를 많이 합니다. 그 프루트플라이 이런 데 연구를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그 연구팀이 그죠, 현미경에서 뭐 보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노화 속도를 조주는 걸 하죠. 2018년에 가장 큰 그 뭐 놀라운 사건이라 그럴까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가위로 아이를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중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 지금은 뭐 하우스 어레스트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뭐 묶여 있다. 그 사람이 뭐 밖으로 나도나 다니지도 못한다 하고 뉴욕 타임즈가 12월 30일 날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발표를 깜짝 놀라게 타임즈에 발표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어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12월 10일 날 뭐 이렇게 나와서 이름은 H.E. 지앙쿠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아무튼 홍콩으로 날아가서 이 사람이 홍콩에서 이런 큰 거대한 발표를 하고 중국에 돌아와서 지금 뭐 거의 장소가 한정된 곳에 감금된 상태다. 그만큼 큰 놀라운 그죠, 발견을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를 디자인하게 되면 키는 190, 눈은 파란색, 뭐 머리는 노란색, 이게 전부 다 디자인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이쁜 아이들만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디자이너 베이비가 가장 크다. 그다음 12월 3일 날 또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암 환자, 뭐 오늘 그 주제가 그죠,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를 맞는 이유가 막 암을 예방한다든가 암에 걸렸을 때 그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줄기세포를 맞는데, 줄기세포 그 이전에 2020년까지 이런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 암 세포를 그냥 수초 만에 그냥 태워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암 세포를 죽이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세포 자체를 죽여서 오히려 항암 치료가 뭐 그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순식간에 암 세포만 죽이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유방암 세포를 찾아내서 그놈의 암 세포를 지방으로 그냥 완전히 바꿔주면, 지방이면 뭐 전혀 해롭지 않죠. 요건 또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에서 또 개발했어요. 요거는 1월 15일 날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저널지, 스템셀지 뭐 이런 데서 그죠, 만들어낸 거 리서치를 그죠,
연구 기관이 다 나옵니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죠.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요거는 또 뭐냐 하면 척추가 손상된 쥐의 뼈를 척추가 손상되면 뭐 다리 왼쪽을 못 쓴다든가 오른쪽을 못 쓴다든가 뭐 마비가 되는데 3D 프린트로 뼈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진짜 뼈를 키워서 나에게 딱 맞춤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 200 마이크로미터 전체 수십 개를 그죠 2mm를 딱 잘라가지고 척추를 만들어서 그 척추를 만들 때 사람이 만들면 삐뚤삐뚤 뭐 그죠 정확하지 않는데 3D 프린트로 제조 공정을 거쳐서 했더니 1.6초 만에 딱 그죠 프린트를 해내더라 그런 겁니다. 요것도 그죠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저널지에 실린 거예요. 1월 15일 날. 그래서 날짜가 중요하죠. 언제 나온 새로운 신기술이냐 그죠. 요것도 스템셀 저널 스템셀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 요거 실린 거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피에서부터 여러 군데서 다 쓰일 수 있는 그죠 뉴랄 신경이죠. 신경 관련된 스템셀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거는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인 저머니입니다. 인스부르크,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경, 뇌에 관련된 다양한 질병 그런 것들을 그냥 스템셀 한 방 맞으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신경세포. 예, 신경세포. 암 수술 후에 이 암세포가 남아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암이 재발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스프레이로 그냥 쫙 뿌려줘요. 스스로 잘라내고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그 안에 남아있는 그죠? 저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그냥 죽여요. 새로운 기술이 12월 11일자에 나왔고 이건 뉴 사이언티스트에 그죠? 이렇게 실린 온갖 개발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만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18년에 또 가장 큰 개발은 또는 뭐 기술 개발은 미래 암 치료는 지금까지 뭐 암 치료를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죠 뭐 항암 치료를 하고 그죠 항암 치료하고 나면 막 구토라든가 뭐 도려내거나 그죠 머리가 빠지고 안 그런 거 잘라내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2019년부터 올해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면역 치료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미래 암 치료는 모두 면역 치료를 할 것이다. 면역 치료라는 게 이제 지가 그죠 줄기세포 맞아서 지가 그죠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냥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태우거나 잘라낼 필요가 없다라고 프란시스 크릭의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지금 뭐 이뮨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간다. 항암 치료가 완전히 바뀐다. 2019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질병 치료는 줄기세포로 간다라고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12월 7일 날 작년에 이거는 잉글랜드의 로얄 칼리지 오브 서전스에서 나온 거고 뭐 가디언 리포트에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미래 질병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치료는 줄기세포로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9월 12일 날 해도 스템셀 팩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에이징 노화를 슬로잉 다운 시키고 그죠 노화를 늦추고 예방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해서 큰 스터디 연구가 나왔고 특히 알츠하이머도 고칠 수 있다. 알츠하이머까지 스템셀로 고칠 수 있다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발견된 골격의 줄기세포, 뼈, 연골 이런 것도 이제 그 스템셀로 뼈나 연골을 키워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나왔는데 9월 22일자의 논문에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널 셀이라는 그 연구 논문지에서 저널지에 나온 거고 이제 뭐 3D 프린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인대와 힘줄 같은 거 인체 조직을 3D 프린터로 막 프린트해내는 이게 10월 22일 날 여기 유타 대학교에서 3D 프린트를 프린트하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처럼
3D 프린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디자이너 베이비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큰 이런 성공은 예. 줄기세포로 면역 이뮨 시스템 예. 면역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가 저희는 예, 미래의 맞습니다. 예측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희 선생님이고 네, 감사합니다. 회사는 뭐 S바이오 FNC라는 그 회사에 그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회사 S바이오메딕스 이런 회사하고 관계사 바이넥스하고 예, 상장된 예. 회사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파미셀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이런 경험을 쌓아서 거의 몇 년간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거의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 이런 업계의 정보를 듣고 또 줄기세포가 앞으로 그 유망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결국은 그 우리가 모든 질병이라든지 몸을 고치는 그런 답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는 10년이 좀 넘었다고 봤습니다. 10년 정도, 네. 예, 10년 정도, 그죠? 예. 그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하시던 황우석 박사님이 언제 나오셨죠? 그때가 10년 됐나요? 그때가 10년 아마 좀 넘었을 겁니다. 10년 그때는 전. 예, 그분은 그 배아줄기세포로 예, 뭔가를 이제 복제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예, 그 당시부터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가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간단한 겁니다. 그 백혈병 걸린 분들이 예, 골수를 이식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골수를 남은 거를 일식을 받다 보니까 그게 그 잘 안 남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면역 그 강화제를 다 먹어야 되고 이런 평생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자기 거를 미리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백혈병에 걸렸을 때 쓰면 어떨까 이런 데서 이제 그 치료용 줄기세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줄기세포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골수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런 거를 그 당시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골수뿐만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고를까, 특히 제대혈에서도 이제 그걸 고르고 있었죠. 예, 그래서 연구는 오래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그죠 많은 예, 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튼 뭐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예,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선생님이 제 5세대 줄기세포 뭐 이렇게 예, 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뭐 1세대, 2세대 뭐 이런 것들이 예, 예. 있나 봐요. 그게 기술 차이인데 5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정교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지방이든 혈액이든 거기에서 추출하는 거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줄기세포인가 이거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1차 기술이고 그 다음에 추출을 해도 이것을 정말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접시 배양이 아니고 그물망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그게 그물망 배양이라는 게 뭐 대량 생산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가 예, 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누에꽃이가 이제 그 나무에서 이렇게 열리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물망 속에 줄기세포가 이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양도 많아지고 워낙 속도도 빨라지고 해서 그 줄기세포를 빨리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5세대 줄기세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이거는 워낙 그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쭉쭉 넘겨도 상관없이 쭉쭉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간단한 그 로직이거든요. 일단 그 지방이든 혈액이든 그 줄기세포를 잘 골라서 이거를 밖에서 배양을 해서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늘려서 다시 이제 그 몸속에 넣어주는 그런 간단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밖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내 것을 빼내서 대량 생산해서 또 나에게 집어넣는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오케이. 그거는 뭐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 세포 운행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보관을 해 놓아서 만약에 영하 197도 정도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뽑은 줄기세포는 평생 동안 이제 보관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언제든 쓸 한번 수 있게. 배양할 때 조금씩 빼내서 배양하나 보죠. 거기 예, 남아있게. 예, 그래서 그 세포 은행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뭐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공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상하이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 쪽에도 보관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관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역사가 꽤 깊네요. 예, 2005년부터 일단 저희가 회사를 설립을 했고, 예. 저희 이제 지금 옆에 보이는 그 뭐 공장, 매출이 있습니까? 예, 매출은 지금 저는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오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상장도 매출하고 뭐 상관없이 이거 기술 특례 상장을 지금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기술이 있는 업체들은 빨리 이 회사가 정상화로부터 저희가 정상을 잘 하고 있는데 빨리 이제 그 상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을 지금 뭐 현재 나와 있는 그 제품은 이제 큐어스킨이라는 그런 그 줄기세포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2010년도에 이제 승인이 됐고, 그 지금 현재 그 의사 처방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토피 질환, 탈모 치료제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병원에 의뢰해서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그 줄기세포 치료제로 승인이 돼서 나와 있는 거는 2011년도에 예. 4건이 나와서 그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이렇게 하면서 뭐 자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척추 손상한 건 조금 힘든가 보죠. 배아줄기세포를 하나. 예, 그것도 이제 어차피 로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줄기세포를 뽑아서 자기 이제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줄기세포 뽑아서 배양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척추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꼭 자기 거가 아니더라도 동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연구 예. 이런 실험실에서 보이는 어떤 사진들을 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쭉쭉 예. 이건 관절염. 이건 위암 대장암에도 이제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전 분야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신경계 질환, 루게리병 이런 병에 따라서 이게 치료 비용도 막 달라지나요? 아니면 뭐 그렇게 만든 데는 똑같나요? 예, 저희는 이제 병이 뭐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어떤 뭐랄까 중한가 또 오래되었는가 아니면 또 손상 정도가 어떤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 정도가 심하면 줄기세포를 자주 맞아야 되고 또 대량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허도 뭐 많이 받아놨고, 예. 여기 이제 이런 상처가 사실 어릴 때는 그 상처가 쉽게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럴수록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건 이제 점점 줄기세포가 사라집니다. 이게 근원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있어서 이걸 이제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노화 때문에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생성해서 집어넣어준다. 그렇습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뭐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그쪽으로 줄기세포가 다 몰립니다.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용되고 나면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iPS 이런 게 있는데 종류는. 근데 배아줄기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석 박사께서 연구하던 그런 거고요. 생체줄기세포가 주로 의료용으로 많이 쓰고 iPS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저거는 그 노벨상도 받고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조금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건데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그 의사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iPS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호밍 효과라고 해서 그 어디 상처가 난 거라든지 질병이 있는 부분을 자기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그 정맥 주사하면 그 피로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뭐 팔에다 그냥 링거처럼 링거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어디가 아픈지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호밍 이펙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중간염 이게 이제 주로 의료용 지금 이게 지금 신경세포가
지금 그 여기 조그만 게 이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점점 이제 줄기를 뻗어가지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직접 그 닷새 정도 걸려서 이렇게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직접 이렇게 그 고속 카메라로 본 거거든요.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런 그 신경세포 원래 지금까지 재생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희가 확실하게 그 실험실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을 복구하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전 질병이라고도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냐면은 소모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포가 그러니까 그 사라지거나 망가지거나 해서 질환이 생기는 그런 그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감염은 뭐 죽여야 되니까. 바이러스 죽여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뭐 질을 통해서도 한 거고요. 혈관 재생하는 건 다 이미 봤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리고 척수가 예를 들어서 척수가 마비게 이게 이제 누르는 거거든요. 누르면 통증 심하고 걷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걸 이제 직접 그 실험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간도 이렇게 좀 재생이 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오케이. 이제 신부전 같은 거 신부전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신장 기능이 뭐 30% 정도 뭐 남아 있다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0% 정도, 20% 정도면 아마 그 투석을 고려할 겁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망가져서. 그래서 고르기 직전에, 만약에 투석하고 있는 분이라도 뭐 좀 좋아지는 그런 사례를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간기능, 심장 기능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 하면, 이때 빨리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유마치스가 아까웠고요. 그리고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췌장세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 재생하는 걸 저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당뇨병은 뭐 어느 정도 맞아야 되나요? 이런 거는 이게 그 1, 2년 맞으면 다 낫나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되게 저거는 이제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뭐 하루 아침에 그냥 확 좋아진다 이런 거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암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신장이라든지 예, 이런 거를 좀 줄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아마 당뇨병이 현재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뇨병도 나을 수 있고. 이게 말씀드린 이제 사구체 세포가 좀 재생되는 걸 저희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신장도 원래는 그 사구체가 재생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실험실에서 이제 좀 재생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족부궤양이라고 그 당뇨병에서 되게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발이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그렇죠. 지금 자르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요즘 그 전에 그 고대병원에서도 했다는 그 뉴스도 나왔는데 이걸 이제 도려내고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아예 버버립니다. 이렇게 추출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싸맸다가 이제 이렇게 재생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외과에서 하는 거고요. 외과에서. 근데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정맥주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새로 생기는 여기 신생혈관 있지 않습니까? 생기는 걸 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족부궤양이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비관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도려내고 깨끗이 도려내고 거기다 줄기세포 버버리면 치료가 되는 걸 그때 고대병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죠. 그리고 피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이것도 그 면역 관련된 그러니까 면역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걸리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줄기세포로 다시 새로운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이런 나쁜 세포들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피부 재생 뭐 이거는 다 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피부도 그 부분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막아주면은 피부가 그냥 어쩌면 없어지네요, 그죠?
저도 좀 피부가 좀 그렇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셔야 비포가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해서. 저희가 여기 잠깐만요. 그 저희가 이제 왜 5세대라고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다 추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죠 그 입체 배양법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최다 추출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그러니까 아무리 뭐 주기세포 뽑아도 이게 살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증식 활성도라는 거는 이제 이게 가서 그냥 가서 이제 그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또 얘네가 또 증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토양을 좋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연령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세포가 줄어드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생착률이 되게 이제 그 뭐죠 24시간 동안으로 볼 때 이제 성인보다 소아가 아이들일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이게 오래 살아있다 이런 거.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이제 줄기세포하고 면역세포들 많이 저한테 물으시는데 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근데 면역세포는 분화된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1초 만에 죽을 수도 있고요. 많이 가봐야 3주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하고 비교를 해드릴 때 면역세포는 그냥 단순하게 질병을 갖다가 조금 멈추거나 치료하는 이런 정도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그 세포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주 갈 수도 있고 2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줄기세포를 처음에 이제 정맥 투여하면 3주 정도 가면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나타납니다. 네, 제가 그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작년 그러니까 2018년 5월에 저희 이제 상하이 저희 이제 그 제휴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직접 맞았는데 맞은 거가 저는 이제 2억 셀 정도 맞았습니다. 2억 셀이라고 하면은 2억 말이거든요. 그래서 2억 셀 정도를 맞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저는 이제 허벅지에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줄기세포 골라서 그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상하이 이런 데 보내줍니다. 그럼 그 배양을 이제 거기서 배양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죠. 국내에서 저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면 이제 그거를 그 링거 형태로 맞았는데 맞으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그 한기가 살짝 듭니다. 뭐가 그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들은 거로는 그 몸이 안 좋을수록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막 한기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를 되면서 제가 비상랩도 준비할 정도로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뭐 그럴 때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1박을 하고 오는데 1박 하면서 굉장히 컨디션 좋아져서 아침에 푹 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컨디션이 막기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비포 애프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운전하고 그래도 뭐 피곤하지 않은 네,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뭐 더 좋아지나요? 네, 그리고 또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서 네, 맞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특히 전화번호를 저도 이제 요즘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전화번호를 아직 그래도 몇 개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네, 그리고 네, 줄기세포를 되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관하겠다는 은행들이 줄기세포 은행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게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반드시 GMP3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 관련 특허가 있는가 그다음에 승인을 받은 그 기술력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임상을 여러 가지 몇 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배양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저희 이제 배양 기술이 물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국내법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하이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통합줄기세포 은행이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5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 전문 기업에서 이런 그 보관할 때도 보관을 하고 그 뭐죠 그 치료받을 때도 그런 전문 기업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뱅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그냥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뱅킹은 그냥 돈 안 받거든요. 무료로.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부 찾아가세요. 뱅킹 해주니까. 네, 뱅킹 자체는 그냥 그냥 해드리는 알겠습니다. 네, 그게 특징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외국인 것도 받고 뭐 한국.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일본을 자주 가는데 일본에서 사실 저희처럼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성체줄기세포 특히 그 MSC를 만약에 투여받고자 한다면 저희 여기 국내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도 보관하고 또
상하이 가서 또 이렇게 주입을 옛날에는 전부 일본의 줄기세포 맞으러 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예. 중국에 다 가나 봐요. 요즘. 예. 그리고 일본은 주로 이제 하는 게 면역세포, 아까 말씀드린 면역세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그 이미 분화된 세포, 어떤 그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3주 만에 한 번씩 맞으라고.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뭐 이 저 셀이 중요한가 봐요, 그죠? 아 이건 이제 그죠. 가격까지 다 나와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필히 보관을 해야 되고 사실은 뭐 운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산악 자전거라든지 뭐 등산하고 뭐 골프 잘 치는 이런 분이 이제 저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이제 줄기세포를 맡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보면은 그 점점 나빠집니다. 사실 한 번 나빠진 몸이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분도 워낙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운동광입니다. 운동광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011년 6월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뭐죠 여기 이제 질환을 보면 이제 무릎 연골결손 그다음에 여기 심근경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크론병 그다음에 여기 루게릭 이런 네 가지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 이 이후에 그럼 뭐 했느냐?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처럼 연구를 각종 질환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카티스템만 예를 들어서 이게 750만 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종이죠. 동종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것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500만원에서 800만원 합니다. 한 번 맞는데 750만 셀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1억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봐서는 뭐 더 싸네, 그죠? 예. 그래서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법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재생의료법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황우석 박사 사태 때문에 이제 규제만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뭐죠 줄기세포 치료제를 임상이 끝난 다음에 써라 배양을 해라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다는 거는 배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양을 할 거면 임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임상을 하면은 1상, 2상, 3상, 뭐 동물 임상, 전 임상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내가 써야 되겠는데 지금. 근데 10년 이상 걸리면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임상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의사 처방이 줄기세포 전공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처방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현재 임상 시험 초기 1, 2상이 끝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 승인 허가를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거에 한해서 그리고 부작용 여부를 감시하자는 내용. 이게 언제 자기 몸에서 자기 걸 빼서 배양해서 자기 몸에 집어넣기 때문에 자기 거는 예. 승인해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인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허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양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네요, 그죠? 예. 한국에서.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도 빨리 따라갔으면, 그죠? 다른 나라처럼 그 법안을 빨리 바꾸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죠? 급한 사람이 먼저 우물 판다고 중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비용이 그죠? 점점 모든 게 그렇거든요. 핸드폰 처음에 800만 원 하다가 벽돌만 한 거죠. 가격이 줄어들듯이 언제쯤 줄기세포의 가격은 좀 더 다운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있을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게 활성화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이걸 다 이제 하더라도 사실은 연구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뭔가 이렇게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아주 재미있는 강승희 선생님이 S바이오 FNC에서 하고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박영숙 미래 토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분야에서 1등하는 각 분야에서 새로 나온 기술 또 뭐 약간 뭐 갈등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미래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승희 선생님 S바이오 FNC 모셔서 줄기세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